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인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온건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이 좀 더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2016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기금 금리를 연내 인상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나온 고용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채용 공고는 전월 497만 명보다 늘어난 513만 3천 명으로 14년 내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500만 7천 건도 웃돈 결과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고용은 이전보다 둔화됐지만 퇴직자들이 줄어든 것이 2월 구인 건수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일에 이어 또 상승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1.84달러, 3.5% 또 상승한 53.98달러에 마쳤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월간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글로벌 원유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 업체인 미국의 페덱스가 네덜란드 물류업체인 TNT 익스프레스를 44억 유로, 우리 돈 약 5조 2,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낮았던 페덱스는 단숨에 유럽에서 DHL, UPS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어닝 시즌 앞두고 뉴욕 증시가 간밤 소폭 밀렸습니다. 시간별로 보자면 결국 전강 후약 패턴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페덱스가 네덜란드 물류업체인 TNT 익스프레스를 우리 돈 약 5조에 인수한다라는 소위 M&A 재료가 뜨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듯 했었는데요. 장 마감되면서 상승폭이 점점 줄더니 결국 마이너스로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밀리진 않아서 쉬어갔다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왜 밀렸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밤 드디어 다우지수 편입에서 빠진 알코아를 기점으로 공식적인 미국의 일부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달러 여파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어닝 시즌 진입을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이 결국 많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처음 언제 결정될 것인지 논란도 분분한 가운데 간밤엔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나온 바 있지만 어쨌거나 3월 FOMC 보고서 또한 오늘 밤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것 또한 확인하고 가지 않은 심리가 팽배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간밤엔 뉴욕 증시 얼마나 빠졌는지 조정폭 알아보죠. 네, 3대 지수 모두 0.12% 정도 내외로 아주 소폭만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조정폭은 아주 양호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다만 안타까운 따름이네요. 유럽 증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긴 부활절 연휴를 끝내고요. 바로 하루 전에도 이스터 먼데이라는 이름으로 휴장에 있었던 유럽이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랠리가 상승폭 자체로만 보면 10줄에 가장 컸다라고 했는데요. 영국의 FTSE 100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1.88%까지 급등하면서 2% 가까이 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3대국 주요 증시 보시면 1.5% 안팎으로 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유가죠.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 되고 나서 유가의 향방도 참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 번의 급등락 이후에 하루 전 거래일에서 6% 넘는 급등을 했었고 간밤에 또 한 번 WTI 기준 3%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WTI는 거의 54불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 배럴당 10불 정도가 상승한 셈인데요. 간밤에는 왜 올랐을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유가 전망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란 핵협상 타결되고 나서 유가 전망들이 가뜩이나 엇갈렸는데 더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엔 유가가 올 들어 최고가까지 올랐는데요. 추가 상승한 배경부터 일단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 방향성이 상당히 크게 바뀌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그 6일에는 그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그 5월분 그 선물이죠. 서부 텍사스 가격 무려 3달러 증가율 한 6.11%나 되고요. 그래서 50달러를 훌쩍 그 넘어서게 됐는데 지난 2월 이후로 최고 가격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북해산 브렌트유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그 이란의 그 석유 수출이 빨리 그 재개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시장이 좀 인지를 하게 되고 또 미국의 그 원유 재고량 증가세가 또 둔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주요 트레이더들 간의 그 유가 강세가 상당히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일에 미국 이란의 그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아마 이란 그 원유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공급 과잉이 뭐 우려되기도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란에 대한 그 경제 제재가 뭐 즉각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은 걸리는 것이고요. 또 그 완전히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까지는 그 양국 간에 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한 몇 개월간은 적어도 유가가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또 이란 이슈에도 출렁이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석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앤디 홀은 유가가 당분간 이런 상승세를 지속할 거다라고 언급한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해 배럴당 40불까지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다소 그 시장에서의 그 중요한 트레이더들 간의 어떤 그 전망이 좀 엇갈리는 측면들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란의 그 수출 액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꽤 컸었었는데, 실제로 뭐 완벽한 합의나 그 어떤 완전한 그 경제 제재 해제까지는 뭐 여러모로 뭐 시간적으로도 또 뭐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유가 하락보다는 유가 상승에 좀 더 이 큰 비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란이 당장 원유를 수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로 유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반등세가 약간 더 이어질 가능성에 교수님은 무게를 두시고 계시네요. 자, 지표 부진 때문에 강달러가 1달러 되나 이런 논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또 이렇게 달러가 많이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원달러 환율 추이만 보더라도 달러 약세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인식 덕분인지 어제 닷새 만에 반등하기도 했잖아요. 네. 예, 미국 경기가 여러 면에서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특히 물가 측면에서 상당히 뭐 미국 경제가 아주 큰 자신감을 가질 정도의 그런 어떤 추이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머지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미국 FOMC에서는 지난달 회의에서 아시다시피 인내심이라는 뭐 용어를 삭제하면서 더더욱 금리 인상을 뭐 앞당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지표인 고용 분야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분야에서 뭐 좀 주저앉고만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조업이나 소매 분야 판매까지도 같이 저조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도 다시 예상컨대 9월 이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또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문제와 그 우려가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어 왔던 그 달러 강세를 좀 한풀 꺾는 데는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고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은 일시적이고 사실 유럽에서 돈 풀기는 이제 막 시작이 됐으며 미국도 시기상의 문제이지 결국은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결국 트렌드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달러 강세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닌가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그 방향성을 달리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상승세가 좀 완화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다른 방향성으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그 상승 폭
수익을 뭐 줄여간다거나 뭐 한 그 가치가 뭐 크게 변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변화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거나 그런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는 같겠지만 강세의 정도, 기울기 측면에서 조금 완만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해 주셨네요. 이제 오늘 밤부터 알루미늄 업체이지만 다우지수에선 빠지게 된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강달러로 인한 많은 다국적 기업, 수출 기업들의 어떤 어닝 쇼크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뭐 유사한 시기이긴 하겠지만은 미국의 그 실적 발표 시기가 왔고요. 지금 결국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곧 내일부터 원자재 기업, 알코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간 꽤나 오랫동안 지속된 달러 강세인데요. 유로화 대비로는 뭐 지난해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무려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달러 랠리가 사실 미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각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그래서 시장에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의 이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은, 미국 기업의 1분기 전체 매출이 한 250억 달러, 우리 돈은 한 27조 원 정도 규모 감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뭐 달러 강세가 좀 이들 기업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런 향후 지금 달러 강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이 강세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향후 실적은 이보다는 좀 이런 달러 강세로 인한 좀 악영향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게다가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떤 비용 절감 부분도 충분히 반영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미국 기업의 어떤 어닝 실적은 2분기부터는 점차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라고 하는 게 결국 또 비용 원자재 비용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직은 네. 뭐 반영되는 데까지 좀 어떤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무리한 예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은 어닝 시즌이 아직 막 시작되려면 오늘 밤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어제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실적 시즌에 들어갔죠. 첫 탭을 아주 잘 끊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삼성전자인데, 우리 어닝 시즌의 봄 기운이 삼성전자 발로 인해 확산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도 뭐 말씀드린 실적 시즌이 되겠는데요. 네. 무엇보다 좀 수출 경기가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순이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컨센서스, 이른바 예상치가 나오는데, 예상치가 나오는 한 240여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한 23조 원 약간 넘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면서 작년 동기에 비하면 한 10% 상승 수치가 되겠는데, 네. 뭐 이런 예상치만 보면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결국 수출이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출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좀 수출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출액에 있어서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하면 오히려 하락을 했고, 아마 3월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환율은 수출, 분야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해서, 작년보다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오른 편인데, 수출 감소를 어느 정도 달러 상승이 좀 메워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이 좀 보수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원달 환율이 조금 우호적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커버를 해줄지는 조금 의문시 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본격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이만큼 그야말로 실적 장세로 우리가 승승장구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많이 오른 코스닥의 경우에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거품론이 꺼지면서 확실히 펀더멘탈리 뒷받침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실적이지요. 유동성을
영향으로 뭐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뭐 기업 실적 뒷받침 안 되면 다시 뭐 하락 수렴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현재 유럽 양적 완화 등에 힘입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뭐 증가하는데 시장 유동성이 매우 좋은 편이고, 그게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들 보는 시장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어떤 유동성은 시장에서 어떤 주식 거래상의 질을 좀 튼튼히 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업 수출 둔화, 이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 기업도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기업 통해서 간접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출 둔화가 유가증권 시장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편으로는 유동성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좀 이거를 결국 기업들의 어떤 아주 든든한 실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출 부진이 비단 거래소에 있는 대형 종목과 관련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아주 감사히 들었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물론 계속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심지어 7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3,900선까지 뚫었더라고요. 청명절로 하루 쉬고 개장하자마자 2.5% 추가 급등을 해버린 건데 4,000포인트 간다. 추가적인 긍정론도 있는 반면에 이거 지금 중국 증시 다 거품이다. 아주 좀 신중론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의 뷰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4,000 이상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버블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에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지난 한 1, 2주 전에 발표됐던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그리고 앞으로 또 지난 후강통에 이어서 지금 선강통이 곧 출범을 할 것이고, 중국 많은 기업들이 국영기업들인데, 국영기업 개혁 등이 상당히 중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거 힘입어서 결국 하여튼 4,000 충분히 안착하고 5,000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 투자 규모가 우리 돈 한 18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는 단기 호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두고 호재로 아마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듯 하고요. 증권사들이 좀 다소 좀 이런 걸 부풀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중국이나 홍콩의 많은 증권사가 중국 증시 전망을 상당히 좀 밝게 내다보는 그런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빚내서 주식 사는 이른바 신용 매입이라고 하죠. 그 규모가 중국 돈으로 한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커졌고요. 그리고 이 어떤 증가세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과열 또는 그런 버블에 대한 어떤 징후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반드시 이게 반복 역사가 지금 증시에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2007년도에 무려 한 72% 폭락을 했던 중국 증시가 그런 사례를 좀 기억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3,900을 이미 넘은 중국 증시가 4,000포인트는 갈 것 같지만 분명히 버블도 우려는 경계는 해야 된다. 같이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의견 들을 수 있었네요.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로 이 큰 명찰은 처음 다뤄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명찰 나쁘지 않네요. 그죠? 제가 여러분 누군지를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네임밸류를 높여주는 명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전일 공개방송을 통해서요. 제가 바로 지금 상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이 꿈의 소재 그래핀에 관련된 종목. 그래서 제가 전일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꿈의 소재
그래핀에 관련해서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침에 상보라든가 이런 종목을 짚어드렸어요. 근데 장 시작 전에 짚어드렸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세요. 저희가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은 늘 강조를 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죠? 철광석 감산 조치, 그 다음에 그리고 포스코가 생산 체제 능력에서 세계 5위로 올라갔다는 기사를 짚어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포스코 지금 굉장히 안전한 구간이다까지 얘기를 드렸고 전일 5%대 가까이 되는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신문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경제지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다시 한번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간밤에 나온 외신과 그리고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보면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해외 주요 증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증시를요. 자,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제 전일 좀 빠졌어요. 그죠? 좀 소폭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뭐 크게 조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전히 고용지표 불안이라든가, 증시의 불안 요인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유럽이 좀 대폭 좀 상승을 했죠. 독일의 닥스 지수가 다시 12,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자, 영국의 FTSE 지수도 거의 약 1.88%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1.51%.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왜 올랐느냐면요. 간밤에,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쫙 올라와 줬는데요. 유럽은 경기 부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다른 국가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독일이, 최근에 가장 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독일이 이 페리티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이 페리티 시대라는 것은 결국은 1달러 1유로의 시대인데 이런 것은 결국은 유럽 제품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져오고 제조국이 굉장히 많은 독일로서는 굉장히 더 이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유럽의 경기 부양책을 이끌어 나가는 요인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이런 얘기들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이 지금 불안한가, 그리고 시장이 지금 투자를 해도 좋을 시기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명확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제가 오늘 이 아시아 기사 쪽에서는 좀 여러분들께 재밌는 기사를 좀 없어서요.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쪽으로 넘어가니까요. 타이거 우즈의 사진이 보이고요. 그죠? 타이거 우즈의 사진이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쭉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양떼가 보입니다. 이 양이 보이는데 이 양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are using drones to herd shee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이 양떼에게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떼를 왜 드론 사용할까요? 양떼 머리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양치기 소년, 그 양치기 소년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론의 다양한 활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기사로 좀 뽑아왔느냐 하면요. 자, 쭉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이 드론으로서 양머리를 하고 그러니까 무인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머리를 하면서 예전에 개가 했던 부분들, 그런 개의 일거리를 이 드론이 뺏어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드론은요, 무인 항공 시대의 본격적 서막을 알리는 하나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요,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어떤 무인차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제품을 받아보고 이런 시대가 벌써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을 고용해서 책을 배달해주는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퀵 서비스 시장에서도 이 드론은 그 간단한 서류 같은 것을 옮겨주는
그런 시장에서 인력을 지금 대체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 대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로봇 세상이 가까우면 점점 더 좀 사람들이 일할 거리는 좀 줄어들겠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결국은 이 많은 부분들을 이런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즉 우리가 지금 땅에는요. 지금 탈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이 넘쳐나죠. 사실 자동차라든가 많이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길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오토바이를 택했고, 지금 공중은 무주공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활약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드론도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생기겠지만요. 지금은 얼마든지 공급해도 뭐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쫙쫙 이제 날아다니겠죠. 그런데 자, 그 얘기를 들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도에 드론 관련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아마존의 이 택배 서비스를 보면서 이제 드론 관련주를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 드론과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드론과 관련된 회사,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회사 자회사를 갖추고 있었던 퍼스텍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퍼스텍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제가 그때 1,9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4,000원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저는 뭐 한국항공우주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이것 역시 드론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게 실질적 수혜주겠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드론을 꼽아온 이유는요, 이 무인 항공기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무인 항공기를 제어하는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인 항공기를 네트워크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네트워킹 기술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항공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 두 가지의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대감만으로 그걸 만들고 있는 회사부터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중요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먼저 올라갔다면 이게 조정받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시장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 양시장은, 소프트웨어 시장과 이 제품에 대한 시장은 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주목을 덜 받았어요. 그러면 요 얘기에 대한 확실한 종목들을 또 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방송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명확한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그리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요, 네이버 검색창에 샘플러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제 사진이 뜹니다. 호랑말코 같은 사나이 예병군, 삼삼한 사나이 예병군이 뜹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함정이 뭐 연말정산 대혼란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세시연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요,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또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제2의 신수종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보를 했다. 그 전에 이미 노력을 좀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시화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제 삼성전자에서의 자리매김, 삼성그룹 내에서의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 이제 확고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삼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일 테고,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미래 산업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발췌를 해왔는데요. 기사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나오네요. 스마트폰 쏠림 여전하다. 신수종 사업을 확 키워 10조 백을 깨야 된다. 즉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요, 왜 지금 그러면 이 지금 IoT라든가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 모든 사업은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정말 많이 팔았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제주는 삼성이 부리고 있는데, 돈은 누가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느냐면요. 누가 많이 가져갈까요? 예, 운영체제를 공급했던 구글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재용 부회장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제가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이런 얘기 드린다는 게 좀 우스운데, 그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IBM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이 하드웨어 시장을 잡아먹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고, 거대 페이스북이라든가 거대 회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구글한테 주고 있는 돈이 너무 아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독자적인 OS 체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타이젠인데요. 그 타이젠을 보급하기 위해서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 헬스케어 쪽을 더 신수종 사업으로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 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며, 왜 앞으로 그쪽에 가고자 하는 길 쪽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뭔지에 대해서만 이 기사를 통해서 추출해내면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삼성중공업이 풍력발전사업 접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2차 에너지 사업 쪽이에요. 2차 에너지 사업 쪽인데, 최근에 태양광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태양광 업체들이 좋지 못했듯이, 이 풍력조차도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2차 에너지 산업 쪽은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뭐 지금 1차 에너지 쪽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싼데 굳이 2차 에너지를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몇 년간 해봤지만 이 풍력 발전 사업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접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걸 접게 된다면 풍력 관련 소재, 현진 소재라든가 뭐 풍력 관련 주들 있잖아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시장에서 풍력 관련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시장에서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분명히 급락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풍력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기사를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30대 여성 모바일 쇼핑 큰손. 자, 이 기사 왜 잡아왔을까요? 중요한 것은 모바일 쇼핑이라는 얘기입니다. 30대 여성이 아니고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30대는요, 생산의 주축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이제 주축이 되는 세대고, 이 30대가 40대가 되고, 그가 또 40대가 50대가 됩니다. 즉, 30대부터 이렇게 모바일 쇼핑을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들이 40대가 된 시장, 50대가 된 시장은 모바일 시장이 거의 주류를 다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향후 성장 쪽일까요? 정체 쪽일까요? 세태 쪽일까요? 당연히 성장 쪽입니다. 이들이 크고, 또 그 밑에 세대들, 컴퓨터에 강하고 스마트폰에 강한 세대들이 또 30대가 되고, 이 30대가 지금 40대가 되고, 결국은 모바일 쇼핑이 주류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는 것은 명확한, 앞으로 명확해 보입니다. 그죠? 명약 관화해 보인다면서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모바일 쇼핑 시장, 모바일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는 향후 더욱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요,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예요. 매일 지금 1시간 30분 가까이, 40분이죠. 1시간 40분 가까이를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맥락에서 어떤 종목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기 전에 한마디는 드리고 가야 되네요. 오늘 투자 제안입니다. 어닝 시즌의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슬슬 투자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안전한 시기다라는 것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 자꾸 변동성만 보지 마시고요. 심지구든 매매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를 통해서 고수익의 구간들을 맛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바대로 전일 외국인들의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요. 기관도 두 번째로 많이 정리한 종목이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잠시 후에 하이닉스 분석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투시인의 발목이 잡혔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전날 선반영이 됐고 코스피도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오히려 코스닥에는 제약주의 선전이 돋보였고 포스코 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전일장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전일이었죠. 실적 발표 하루 전날 2.5%가 넘는 급등세 나타나면서 일단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 아니면 어느 정도 기대한 부분들이 일단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하기에 어제 시장 충분하게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실적 시즌이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발표하는 실적과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감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느냐 안 반영이 아직 미반영되었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순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제의 포스코의 상승 부분 5%에 가까운 그런 그 상승 부분 일단 나타나면서 포스코에 대한 바닥권 인식 확산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 포스코에 대한 판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아직 조금 좀 정성적인 이슈가 좀 남아 있다라는 것, 그런 그 정성적인 이슈들이 조금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섣불리 좀 매수세에 나서지는 말자, 모멘텀 플레이 쪽으로 해서 매수세에 나서지는 말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일단 미국 시장도 역시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지금 팽배해지고 만연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 그런 비슷한 양상, 혹시나 지금 약간은 삼성전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시장의 기대만큼은 조금 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제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아직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이다 할지라도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 종목군 위주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축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이제 화학주의 상승이랄지 아니면 조선업종, 건설업종 그리고 이제 그 운송업종, 해운업종의 상승 부분이 과연 1분기 실적을 가지고 1분기 실적에 기반해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냐면 제 개인적 판단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를 지금 미리 지금 주가의 가격대도 지금 현재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크고요.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어 가면서 지금 현재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군에 대한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실적 시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과연 눈높이 시장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리고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가가 어떤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느냐 그 갭을 메꿔 갈 것이냐 아니면 갭을 뛰어넘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은 이미 2분기로 넘어가 있다라는 얘기셨는데 현실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세워보고 먼저 변수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기대는 무산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면 박스권을 뚫을 것이다. 이건 일단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옵션 만기 코앞에 두고 외국인들 선물도 많이 나오는 것도 뭐 투신권 매물 못지않게 증시에 발목을 좀 잡은 모습입니다. 뉴욕은 빠졌는데 오늘 변수는 유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간밤에 기록했더라고요. 네네. 뭐 유가 부분 여기 이제 저 부분도 좀 반영이 됐었죠. 유럽에서 소식 좀 전해졌었죠. 로얄 더치쉘이 BG라는 영국계 이제 3위의 어떤 정유업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 나타나면서 M&A에 대한 가능성. 이 얘기는요. 그리고 이제 페덱스가 이제 네덜란드계 TNT를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들 미국 시장에 긍정적으로 이제 비춰졌다. 저는 그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두 가지 다른 M&A 이슈를 놓고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로얄 더치쉘이 BG를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 현재 어떤 정유업계가 그만큼 원가 부담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대 수익성이 상당 부분 하락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덱스와 TNT의 어떤 합병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잘 되어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서로 간의 권역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영역 확장에 있어서 서로 서로 간에 이제 M&A를 하면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 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지금 현재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실적 바닥이라는 얘기는 주가의 바닥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를 우리가 오늘 정유업계 쪽에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서두에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 하이닉스 말씀 좀 하셨죠.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올해 1월 말이었죠. 실적 발표할 때 사상 최고 어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에 상당 부분 상승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5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움직이는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4만 원 후반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 차원에서 이제 수급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비중 튜닝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턴어라운드하는 모멘텀 시기는 지났고요. 성장세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어떤 관점에 있다라는 것. 그 얘기는 성장세가 좀 꺾이게 되면 주가의 하락이 나타날 것이고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면 시장의 주가 상승과 시장 상승과 더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일단 모멘텀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을 계속되는 어떤 상승의 그런 업종에도 맞추겠지만 모멘텀 플레이에도 상당 부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있어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도 중요하겠지만 2분기 이후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건설업종이 어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운송과 해운업종은 조금은 더 빨리 왜냐하면 유가의 하락 부분이 지난 10월 말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부분 4분기에 한 절반 정도 반영이 되고 이번 1분기에는 100% 정도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 그 얘기는 항공과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하락 부분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2분기 이후로 건설업종도 지금 현재 국내 이제 뭐 분양 아파트 분양이 잘 되고 뭐 미분양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올해 1분기부터 이제 그 시작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역시 2분기 이후로 실적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러면 일단 2분기로 우리가 초점을 좀 1분기보다 좀 더 빨리 해서 맞춘다면은 건설과 화학이 좀 더 유망하다 하셨는데 이미 호재성 뉴스 실적과 관련해서 다 반영해버린 운송이나 해운들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아직 유가의 확실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 이들한테는 조금 좀 불리한 양상이 분명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유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유가의 서서히, 점진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급격한 상승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들의 실적의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항공주, 어쩌면 모멘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에 임박해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멘텀 플레이가 아닌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그런 어떤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되는 어떤 보유를 하셔도 무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이 모멘텀 플레이어에 더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밸류에이션 플레이에 더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주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어떤 드리븐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성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종목 선정 내지는 업종 선정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시장이 만약에 우리 시장 어느덧 올해 들어서 한 7%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요. 이에 반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5% 내외의 상승밖에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점.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당 부분 아웃퍼폼 하고 있다는 거. 올해 들어서입니다.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이 이제 이격을 메울 어떤 그런 좀 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좀 단기적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정의 가능성도 좀 염두해 봐야 되겠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퍼포먼스의 비율 자체가 상당 부분 오히려 시장을 상당히 앞질러 가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도 훨씬 앞질러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할 그럴 어떤 단계 좀 봉착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 발표에 임박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판가름이 날 어떤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금리 결정 지금 앞두고 있죠. 대부분 이제 동결 쪽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 크게 해치지 않고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실적에 의한 실적 슬림화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직후 이제 포스코에 대한 실적 기대감 커지면서 어제 저가 매수세 이제 들어왔었죠. 과연 오늘은 어떤 업종군에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할 종목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외 섹터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어제 포스코에서 관찰이 됐는데 오늘 똑같은 패턴이 어느 섹터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건설화학 좋게 보셨어요? 초점은 2분기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수경 대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에 있는 샘플러스의 멋진 남자 이드코 멘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해볼 텐데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확실히 2050이 버거운가 봐요. 2059까지 갔는데 종가상은 여전히 1포인트도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스닥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러질 듯 한 게 몇 달 전서부터인데 계속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리뷰 부탁드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염려가 되는 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한 205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2059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었지만 종가에는
역시나 이제 음봉 마감하면서 2050포인트를 안착하는 모습들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2050포인트가 뭐라고 지금 거의 보름 이상 저항이 부딪히면서 후장에는 약세가 나오는 패턴들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우리 지수는 다우지수 급등한 것과는 조금은 별개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가 시장의 변화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에는 역시나 기관들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이 5일선은 지지 패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단기적인 평선이 되겠죠. 5일선에 대한 지지는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시장을 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어제 이제 2059포인트 2059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이 단기 박스권 구간을 돌파할 때 캔들의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양봉보다는 지금 음봉의 패턴들이 더욱더 많은 모습이죠. 지속적인 후장의 약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음봉 마감하는 어떤 패턴의 연속적인데, 일단은 상단 205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이 구간이 현재 중기적인 최대 매물벽으로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종가상에서도 2050포인트를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갭상승 출발을 시킨 이후에 유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과 썩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 그러니까 현재 지수가 매물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해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종목별 장세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약한 듯 강한 듯 고점은 높이는 장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코스피 쪽에서는 건설, 증권, 국제유가의 반등세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는 정화적 섹터들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코스닥의 흐름들도 어제 화장품주들, 바이오주들의 눌림목에서의 상승,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 일단은 코스닥의 지수 상승 660포인트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서의 또다시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사실 6월 달에 있는 그런 가격 제한폭에 변경되기 전에 사실 5월 정도에 660포인트의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66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게끔 나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트레이딩은 계속하시되 양지수 때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의 어떤 이평선, 5일선 유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바이오 관련주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관련주들 상승폭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제 추천을 드렸던 녹십자 MS, 어제부터 조금씩 상승의 폭을 기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오늘부터는 조금씩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21선이 우하향하게 되면서 일단은 5일선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선의 돌파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지속 체크를 하시고 22,000원대까지의 상승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싸이 관련주들 조금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YG엔터를 4만원대 중후반대 말씀드렸는데 벌써 5만원대입니다. 어제도 기관들의 매수적인 부분들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은 어떤 쉬어가는 모습들. 자, DI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죠. DI 최근에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부분으로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은 만큼 현재 구간 저항이 많다라는 증거가 되겠고, 매물대 소화하기 위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싸이 관련주들, 뭐 YG엔터나 DI, 뭐 이스타코, 3인방들 비롯해서 엔터주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화장품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상승적인 측면 때문에 현재 이 업종뿐만이 아니라 관련 테마 섹터들이 조금은 상승 강도가 좀 약한 모습인데 조금은 이런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섹터들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재료가 있는 테마주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IT와 자동차 시장이 결합된 스마트카 관련된 그런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스마트카 시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MDS테크, 자, MDS테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DS테크 이 회사는 상당히 좀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카 관련된 이슈 이외에 빅데이터 관련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국방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MDS테크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관련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고성장으로서의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좀 나옴으로써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한 시점에서 서서히 매수 접근으로 모아가도록 좀 하겠고요. 자, 수급적으로는 2월달과 3월달, 2월달과 3월달에 꾸준히 매수를 했던 기관들이 3월 중순부터는 조금 일부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주가 조정에 빌미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또다시 매수가 좀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 종목이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최근에 이제 고점이 되겠죠. 24,4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항이 두터운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현재 구간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서도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자, 매수가는 21,300원 정도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조정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23,000원 정도,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해서 고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싸이 관련주 계속 홀딩 하시고요. 녹십자 MS 20일 돌파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오늘 신규 추천주는 MDS테크였습니다. 일단 모아가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뭐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었죠. FMC 의사를 공개 앞두고 또 어닝 시즌 들어가는 데 따른 두려움 때문에 약간 밀렸는데요. 앞서 대형 M&A 재료가 뜨긴 했지만 시장을 끝까지 붙잡기에는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오히려 로얄 더치쉘이 영국의 가스 전문 기업이죠. BG 인수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때마침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함으로 인해서 WT가 올 들어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BOJ 회의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니케이도 이제 2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 어제 중국장은 급등해서 3,900포인트를 돌파시켰습니다. 양 옆에 있는 나라들, 중국과 일본 증시의 모습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